자, 우리 먼저 위험관리 보험 설계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다른 과목은 뭐 투자 설계, 뭐 부동산 설계 이렇게 되는데 얘는 특별히 이제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설계가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보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는 게 요 과목입니다. 총 3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1장이 이제 위험과 보험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험 제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전면 개정이 되기 이전 교재 전면 개정 이전 교재에서 한 3개의 장, 이 챕터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있으면 3개의 장 정도에 쭉 나눠서 있던 거를 쫙 모아갖고 1장에다 다 담았어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1장이 사실상 여기 이제 보면 우리 FPSB에서 이제 공시하는 게 7에서 10문항이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한 8문제, 9문제 정도 출제되고 제일 적게 나올 때가 7문제, 뭐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0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3분의 1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으로 치면 한 3개 장 정도에 나눠서 있던 것을 쫙 압축해 갖고 여기다 담았기 때문에 사실 요 1장이 제일 중요하다. 1장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다 담아져 있고 여기서 다룬 내용이 3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 일부가 3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1장과 3장이 상당히 내용이 좀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1장, 3장을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1장에서 3분의 1, 3장에서 3분의 1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합쳐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우리 FPSB 공시 자체가 이제 3장에서도 9문제, 10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3장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좀 중복돼서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2장 사회보장제도는요. 여기서 이제 FPSB에서는 뭐 3에서 6문항, 뭐 4-5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요거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5문제보다는 좀 작게 여기 보면 한 3문제 정도 좀 제일 최소화시켜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장이 재산보험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3문제 내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2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5장 손해보험이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5장 손해보험이 7, 8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3분의 1이 1장, 3분의 1, 그러니까 10문제 정도가 1장이고요. 10문제 정도가 또 3장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5장 손해보험에서 거의 한 7문제 정도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2장과 4장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내용을 함께 공부할 텐데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에 대한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서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형 문제, 순서 나열하는 문제 요거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부터가 과목 제목이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관리 방법을 예시와 함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사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보험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관리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험제도의 원리, 어떤 보험의 특성, 그다음에 보험계약의 요건이나 특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죠. 그러니까 계약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의 의무고요. 반대로 보험회사의 권리는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잡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곁들여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6번이 1장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와 관련된 거 있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목적상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절차, 유통 채널별 특징, 법적 지위 이런 건데요. 유통 채널 그러면 이제 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우리 뭐 방카슈랑스가 있는데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보험 파는 거는 이제 은행도 금융기관 대리점이라고 해서 대리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대리점의 범주에 좀 들어가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제 출발하셔야 되는데,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위험 그러면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크. 야, 리스크 그러면 뭐 불확실성, 가능성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은 단적으로 우리 얘기를 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손실, 로스, 뭔가 이제 뭐 내가 가치가 줄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손실 뭐 다른 말로 하면 손해. 여기 뭐 손해, 뭐 손상, 일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인데, 손실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지거나 줄거나 재산적인 가치가 없어지거나 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고요. 이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그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고라고 하는 게 있죠.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사고는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다 부서졌어.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원인이잖아요. 사람이 죽었어. 재산 손실을 봤어. 이런 것들이 손실인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뭐 대충 비슷하게 섞여 있지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우리 좀 비슷한 개념으로 손인과 위태가 있습니다. 손인과 위태. 여기서 이제 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실의 원인이죠. 손실의 원인. 손실의 원인을 줄여서 손인이라고 합니다. 손인은 말 그대로 사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는 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 번개, 태풍, 홍수, 지진, 도난, 질병, 사망, 부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거나 재산이 손해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손인하고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 위태라고 하는 건데요. 뭐 다른 말로 해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인과 위태를 구분하셔야 돼요. 손인은 손실의 원인인데요. 위태라고 하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어떤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규모나 심도를 높이거나 이런 어떤 조건, 상황,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위태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위태, 도덕적인 위태, 정신적인 위태 이 세 가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물리적인 위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빙판길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지죠. 그렇죠?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불나거나 폭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태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도덕적인 위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없었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고의가 중요하죠. 고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고의로 손실 발생 가능성을 늘리는 그런 어떤 상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키워드고요. 부정직, 뭐 무책임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우리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할 거니까 수리비를 좀 과잉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죠. 우리 실손보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 아파도 좀 참거나 병원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실손의료보험을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어차피 보험금 나오니까 이러면서 병원 가가지고요 과잉 진료를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위태다. 특히 이제 우리 보험 사기죠. 사고를 조작한다거나 일부러 보험금 탈라고 일부러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 도덕적인 위태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위태인데요. 도덕적인 위태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면 뭐 고의, 부정직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위태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위태는 부주의, 무관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나 무관심 때문에 빈도, 가능성 아니면 심도, 규모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고의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의성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을 어떤 방관하는 뭐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태를 다른 말로 하면 태도적인 위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도덕적인 위태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주택도난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뭐 문단속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가지고 문 열어둔 채 뭐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거고요. 보험 들었으니까 뭐 뭐 이러면서 부주의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위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사례를 주고요. 괄호를 넣어놓고 이게 뭔지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빙판길 속도 위반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이 되고 사람이 다쳤다 뭐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빙판길에서 속도 위반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태가 되겠죠. 빙판길에서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가 날 위험을 증가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빙판길 속도 위반한 건 위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이게 손실이 원인이죠. 이게 손인입니다. 이게 손인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파손이 되고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게 손실,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손실 내지는 손해. 그렇죠? 가치가 줄어든 거. 가치가 줄어든 것은 손실, 손해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인은 손실의 원인. 그러니까 위태는 뭔가 뭐 사고의 어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태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리스크, 위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인 위험.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위험. 자, 손실의 원인이나 이런 영향 범위에 따라서 특정 위험과 기본 위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익 발생이 여부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인 위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생기면 뭐만 손실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 생기면 나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사고, 사망,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은 나는 손해만 보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투기적인 위험은요. 사고가 생기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실이나 이익이나 다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뭐 주식, 부동산 투자, 복권 구입, 도박, 경마 이런 것들이 다 투기적인 위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응용해서 우리 그 민영보험, 내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순수위험이죠. 민영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우리 순수위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위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객관적인 위험은 말 그대로 측정이 가능한 거야. 객관적인 측정이 뭘로?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 뭐 표준 편차가 됐건 변동계수가 됐건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객관적인 위험이고요. 주관적인 위험은요. 사람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어떤 뭐 인지하는 주관적이나 뭐 심리적인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이건 위험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위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뭐 개인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러면 보험으로 우리 뭐 부담할 수 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위험은 뭐예요? 당연히 객관적인 위험이겠죠. 이게 이제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위험이 이제 객관적인 위험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정 위험과 기본 위험이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기본 위험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기본 위험은요. 자, 위험의 원천과 결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 나만 실업 당하는 게 아니죠. 여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위험은 사회 전반에 걸친 거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민영보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 고용보험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재해나 뭐 이런 것들,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위험은요. 자, 위험의 원천과 결과가 개별적인 위험, 뭐 독립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화재, 자동차 사고, 자연 사망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민영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영보험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하는 문제, 이게 어떤 위험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사례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떤 위험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민영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보장이 가능한지 이렇게 연결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